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한국사를 담당한 홍희원입니다. 오늘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도구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방식과 도구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석기 시대에서 농경의 시작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을 2가지 이상 제시하고 그 특징과 용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할 토론에 활용할 중요한 자료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생활입니다. 그 이유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의 열매나 나물, 버섯과 같은 식물들을 채집하면서 식량을 얻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여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나 식물은 한 곳에서 계속 생산되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서 식량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의 주거지인 집, 아파트처럼 안정되어 있는 그런 정해진 거주지는 없었고, 계절이 변하고 동물이 이동한 시기에 따라서 사람들도 주로 이동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동해 다니면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로 비나 눈, 그리고 동물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살고, 아니면 이제 강가 근처에 막 지었다 해서 지어진 막집이란 곳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는 뗀석기입니다. 뗀석기라는 말 그대로 돌을 떼거나 아니면 깨가지고 날카로운 부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주먹도끼는 손에 쥐기 편한 크기와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의 뿌리를 캐는 듯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쓴배 찌르개는 이 끝에 맨 밑에를 보시면 이 부분에 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홈에 나무 막대기, 나무를 주로 끼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모양의 도구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순대 찌르개를 나무 막대에 끼워서 창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처럼 사용하면서 멀리서도 안전하게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기준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큰 변화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 불리는 농업입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농사를 통해 직접 식량을 생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사냥하거나 아니면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이동해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왼쪽처럼 이제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움집을 짓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혹시 돼지처럼 보이는 동물이 보이시나요? 네, 가운데처럼 가축을 기르는 목축도 신석기 시대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도구도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돌을 깨트리는 대신에 이제 돌을 갈아가지고 매끄럽게 다듬은 간석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농사를 하면서 생산한 곡식을 그냥 그대로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벗기거나 가루로 갈기 위해서 사용한 갈돌과 갈판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또한 신석기 시대 때는 사람들이 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었는데요. 이때 실을 뽑아서 의복을 만들 수 있는 가락바퀴가 등장하였습니다. 가락바퀴가 등장하면서 의생활 기술 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는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고 보관하는 냉장고와 같은 느낌으로 사용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토기는 이제 단순한 생활도구를 넘어 이제 정착생활과 농경을 상징하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신석기 시대 때는 농사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은 자연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야지 곡식이 자라고 해가 떠야지 곡식이 또 잘 자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석기인들은 자연의 힘을 숭배하는 원시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신앙 중 첫째로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은 해, 달, 산, 강 등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둘째는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에서 샤머니즘에서 이 샤먼을 뜻하는데요. 샤먼은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무당과 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준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테미즘은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자신들의 조상이나 수호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왼쪽 사람은 호랑이, 그리고 오른쪽은 멧돼지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숭배하고 있는 것 같은 사진입니다. 이러한 원시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때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먹고 사는 것에만 막 급급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건 즉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원시 신앙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사회로서의 모습을 점점 갖추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눈에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해보면 구석기 시대는 사냥과 채집을 통한 표시해드릴게요. 구석기 시대 때는 사냥과 채집을 통한 이동 생활을 하면서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기라는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반면 신석기 시대 때는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한 움집에서 정착 생활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갈돌과 갈판, 가락바퀴,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두 시대의 생활 방식을 배우면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지 않나요? 신석기 시대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농경입니다. 즉, 농경이라는 생산 방식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 토론은 바로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는 토론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혹시 총균세라는 책을 들어보셨을까요? 엄청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저자인 세계적인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신석기 혁명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왜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신석기 혁명에서 왜냐면 혁명이란 말 자체부터 좀 뭔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신석기 혁명은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신석기 혁명으로 인해서 농사를 하면서 음식도 직접 생산하고 가축도 키우고 이러면서 식량 생산량도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최악의 실수를 하는 거지? 그 이유를 보시면 먼저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농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가 증가했고,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다양한 식량을 섭취하던 방식에서 주 식량 생산 방식이 농사로 바뀌면서 곡물에만 이제 의존해서 곡물만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즉 단일 식물만 먹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과 기근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농경으로 인해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이로 인해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해서 나온 생산물을 그 한 해에 모두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추수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농작물이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겨울까지 해서 먹고 남은
생산물, 즉 잉여 생산물이 사유재산과 계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잉여 생산물이 이제 잉여 생산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이제 생산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이걸 사들여가지고 점점 계속 사들이니까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이 사유재산과 계급을 만들어서 불평등한 사례를 초래했다는 점을 근거로 오히려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신석기 시대보다 구석기 시대가 더 나았다고 제리드 다이아몬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학습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바탕으로 이 주장이 타당한지, 아니면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타당한지 아는지 자신의 입장을 정하시고 논리적인 근거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 토론에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수업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다음 시간 토론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거예요. 아래에 제시된 3가지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